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. 그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제 어떤 좀 유명하신 분이 이제 좀 짝퉁 옷을 입고 나왔다가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짝퉁이 사실 되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되게 많이 퍼져 있기는 하거든요. 그렇죠.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네. 그 일단은 생산자나 아니면 그 파는 사람들은 좀 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겠죠. 네네. 기본적으로 뭐 명품이라고 하면은 뭐 그 상품이나 아니면 택 등에 그 상표가 적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. 상표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규율이 되고, 예외적으로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저명한 타인의 이제 상호를 통해서 이제 도용하는 식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긴 한데, 저희가 거의 명품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워낙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고 상표 등록 이런 것들 디자인 등록 다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 상표권 이제 그 위반의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. 보통은 이제 상표라는 거는 이제 그 회사의 뭐 이름이나 뭐 네. 제품의 이름 같은 걸 이제 보호를 받아서, 맞습니다. 보통 짝퉁이라 하면 다 그런 걸로 걸리기가 십상인데, 네네.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짝퉁 제품을 사용을 할 때 네네. 딱 봤는데 그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거는 누구 봐도 어떤 회사 제품이다라고는 알 수는 있는데 네네. 그 로고가 없다. 그럼 그런 경우에도 생산자가 처벌을 받을까요?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표법 침해는 아닐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명한 회사의 상품이고, 그래서 출처가 그 회사인 게 알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사실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, 그게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형상을 이제 디자인 출원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디자인권 침해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떤가요? 예를 들면 진짜 우리는 짝퉁이라는 걸 인정하고 좀 재밌게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. 약간 예를 들면, 패러디식으로. 그렇죠. 네네. 이제 퓨마인데 막 네네. 파마, 뭐 인마 막 이런 거. 네네네. 그런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히 패러디해서 뭐 올리는 것 정도까지는 뭐 상업적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, 상표로서의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, 그런 로고를 이제 티셔츠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 박아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표법상 이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상표는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표장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상품류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제 상표권 침해가 되는데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퓨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스포츠 의류 같은 교시기 때문에 다른 의류들을 이제 파마나 하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붙였다고 한다면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류가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상표를 이제 그 관찰을 할 때 부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전체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, 타인의 상표로 유명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관찰, 전부 관찰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퓨마나 아니면 다른 그 저명한 상표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유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소유자가 봤을 때 좀 혼동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. 네. 라고 하면 이제 침해로 좀 갈 만한 여지가 있고. 네. 확실히 그러니까 그 할매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혼동 가능성, 출처가 어딘지를 이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제 동일 유사를 판단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딱 봤을 때 헷갈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짝퉁 만들었다가 팔면 좀 침해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, 네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금액이 좀 크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까요? 침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민사 소송이다 보니까 이제 침해 소송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침해인지 아닌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제 스텝이 있고요. 그 스텝을 넘어선 다음 스텝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그 스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에 못지않게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. 가장 좋은 건 이제 상대방이 얼마큼 판매했고,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큼 나왔고,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해서 확정을 하면 되는데, 보통 파는 거는 이제 피고가 팔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그거를 다 이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서 지금 뭐 특허법이나 상표법이나 디자인법은 다 이제 그 손해액을 추정하는 이제 규정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.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 방법은